혹시 이 게임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야후 꾸러기에서 즐겨했던 플래시 게임인데요. 알피랑 레인이 두 남매가 새로운 게임을 살 돈을 벌기 위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스토리예요. 알피와 레이니가 레모네이드를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클릭하세요. 레모네이드는 한 잔에 1달러였고요. 더운 여름에 이웃들에게 레모네이드를 열심히 팔아서 알파랑 레이니는 새로운 게임을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스토리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어린 시절과 닮아있더라고요. 워런 버핏은 할아버지의 식료품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관찰한 거죠. 6살에는 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껌을 팔아서 이윤을 남겼고요. 8살 때에는 식당이랑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병뚜껑을 모았다고 해요. 어떤 음료수가 가장 잘 팔리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다는 걸 알게 된 버핏은 코카콜라를 소분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코카콜라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책도 꾸준히 읽어서 이미 10살 때 오마하 도서관의 투자 관련 책을 모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살 때에는 누나랑 같이 100달러로 주식을 사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첫 주식 투자였어요. 석유회사인 시티서비스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샀는데 주식이 2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버핏은 초조해졌죠. 그래서 40달러로 올라오자마자 매도를 했는데 이후 주가가 2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버핏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한 그 유명한 발언도 11살 때의 일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모두 남다른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버핏은 주식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용돈 관리, 저축 이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주식 투자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 출판한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가지고 자녀 주식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버핏은 주식 투자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버핏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장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다닐 때마다 제 나이를 들은 취재원들이 제가 기자님 나이였으면요 매달 삼성전자 주식만 사 모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30을 앞두고 있는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이의 공식입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주식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맡겨두자는 거예요. 만약 제가 12살이고 현금 1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100에서 12를 뺀 88만 원만큼은 주식에 나머지 12는 예금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을 맡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주식과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줄여야 돼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이미 모은 자산을 지키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또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예금보다는 주식이 더 낫습니다. 2001년에 1000만 원을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면 2021년인 현재 원금은 5,249만 원으로 불었다요. 그리고 정기여금에 넣었다면 1,90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계좌의 수익률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NH가 연령대별 고객 계좌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미성년자 계좌의 수익률 평균이 11.12%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2030은 주로 빈번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이 많이 하락했는데 미성년 계좌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런 우량주 위주로 담고 묵묵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죠.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 이외에도 선물 옵션, 배당 이런 주식 용어, 그리고 기업 실적 읽는 법, 펀드랑 ETF, 채권, 해외 증시, 거시경제 지표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보다 좀 그림도 많고 글자가 크다는 것이 특징인데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정보들을 다 알면 경제 뉴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이 책을 참고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 운영자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서 추천을 하는데요. 중학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제 지인도 수업 자료로 이 콘텐츠를 많이 참고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둔감할수록 어린아이답다, 순수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 채널을 운영하는 선생님은 오히려 돈으로 움직이는 현실 세계를 학교에서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담임 선생님의 몸무게를 주가로 변환해서 선생님의 체중 변화에 베팅하기도 하고요. 자선 경매를 열기도 합니다. 또 구직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을 사고 판다든지 또 창업을 하고 옆 가게랑 경쟁도 해보고 소득세도 내보고 이렇게 작은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정 내 금융교육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10개 증권사의 누적 미성년 계좌 수는 8월 초 기준으로 116만 2,605개로 100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누적 계좌는 50만 개를 밑돌았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단순히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아끼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최대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인데요. 증여 후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살짝 까다로워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고객,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의 고객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영업점에 같이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가 성인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미성년자들은 잦은 매매를 하진 않을 테니까 큰 상관은 없어 보여요.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자녀의 도장인데요. 대부분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발급 주체를 부모님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 본인으로 맞춰주시고 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노출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를 체크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민원 포털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이 너무 멀다면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은행 연계 계좌를 트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몇몇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계열사 증권 계좌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은행이든 증권사든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혼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고객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에도 부모가 동행해줘야 돼요. 계좌를 만들고 나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인증서가 있어야 HTS나 MTS에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교육 목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수단으로 미성년자 주식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읽으시면서 만족스러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